자, 이번 시간은 방정식과 함수 두 번째 시간인데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두 개가 작성되어 있는, 즉 정확히 얘기하면 방정식과 함수의 두 번째 시간, 연립 방정식과 함수와의 관계 정도 생각할 수 있겠고, 아니면은 연립 방정식을 그래프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이번 시간에 가장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연립방정식을 그래프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1차식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1차식이 그림으로 표현되어졌을 때 직선으로 표현된다라는 사실까지가 지난 시간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1차식을 표현했을 때,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직선으로 표현되어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어떤 1차식이 두 개가 존재한다 라면, 두 개 존재한다 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결국은 직선이 두 개 존재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직선이 두 개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은, 직선이 두 개의 직선, 두 직선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같은 그 평면이죠. 그러니까 두 직선이 같은 공간에, 즉 같은 평면에, 이제 공간은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기는 한데, 저 진짜 이게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면 공간이라는 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 좌표는 따로 존재를 해. 그래서 X축, Y축, Z축 이렇게 해가지고 공간 좌표는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평면 좌표상에서, 평면에서 상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다 이러면 좀 더 좀 우리한테 와닿기는 하겠지만, 같은 평면이라 표현을 할게요. 두 직선이 같은 평면에 존재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첫 번째, 그 두 직선은 선이 뭐 할 수 있냐면 만날 수 있다. 즉 그 두 직선은 만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요런 딱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은 평면에 존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 두 직선이 만나거나 또는 만나지 않거나, 이렇게 두 가지의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만난다라는 거, 만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직선이 둘이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평행하다라는 뜻이 될 거야. 두 직선이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평행하다라는 뜻이 될 거야. 그러면 두 직선은 만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평행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평행하다라는 게 갖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평행하다?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 게 평행하다. 그러면 직선이 평행하기 위해서는 기울어진 정도가 같아야 되겠죠. 즉 기울기가 같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두 직선이 만난다라는 거는 만나는 점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되겠고, 만나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은 그 만나는 포인트를 우리는 교점이라고 부르죠. 즉 그 두 직선이 만나면 교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직선과 직선이 만나게 되면 교점이 생기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직선과 직선이 만났을 때 만나는 포인트는 교점이 되어집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직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머릿속에 잘 그림을 만드셔야 돼요. 직선이라는 것은 뭐가 표현된 것이냐면, 그것은 결국 방정식의 각각의 방정식들이죠. 각각의 방정식의 무수히 많은 해를 점좌표로서 표현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무수히 많은 해를 점좌표로 표현하다 보니까 결국은 선이 된 것이 직선이었습니다. 각각의 방정식의 무수히 많은 해를 점좌표로 표현을 해준 겁니다. 즉 각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어떤 직선과 어떤 직선이
만나는 포인트가 생겼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만나는 포인트라는 얘기는 그러면 결국은 어떤 직선의 무수히 많은 해 중 하나와 또 다른 직선의 무수히 많은 해 중 하나, 하필 하나가 하필 뭐 한 거냐면 겹친 거야. 이 만나는 포인트라는 뜻이 그렇죠. 어떤 직선에 무수히 많은 해 중 하나와 또 다른 직선에 무수히 많은 해 중 하나가 하필 겹쳐진 게 교점이 됩니다. 오케이? 하필 겹쳐진 게 교점입니다. 하필 겹쳐진 것. 그래서 하필 그 포인트가 겹쳐졌다는 얘기가 되겠고, 거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교점이다라고 부르겠어요 라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하필 겹쳐진 것. 그 하필 겹쳐진 그 한 점, 그 점을 우리는 교점, 만나는 포인트라 부르겠다는 얘기. 그러면 결국은 그 만나는 포인트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 되냐면 어떤 직선 위의 한 점, 그리고 또 다른 직선 위의 한 점이기도 한 거니까, 그럼 어떤 직선이란 건 어떤 1차 방정식일 것이고, 즉 어떤 방정식, 어떤 두 방정식, 무수히 많은 해 중에서 하필 겹쳐진 거니까 어떤 방식의 무수히 많은 해 중에서 하필 겹쳐진 것, 한 번 정도 겹쳐진 거기니까 결국은 그것을 갖다가 두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공통해의 개념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공통해의 개념을 갖게 된다. 만나는 점의 좌표가 그리고 두 방정식의 공통해에 대한 개념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직선이 있어요. 그럼 점이 무수히 많이 모여서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됐어. 그리고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점이 무수히 많이 모여서. 근데 여기서 하필이면 여기 한 부분에서 여기 딱 만나요, 여기가. 그럼 이건 파란 색깔을 만족시켜 주기도 하고 파란 색깔의 해이기도 하지만 얘는 검정 색깔 직선의 해이기도 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만나는 포인트를 우리는 이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해 중에서 하나이기도 하지만 이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해 중에서 하나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부분이 교점이 되고 이 교점은 두 방정식에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방정식이고 결국 이것도 하나의 방정식이니까 두 방정식을 모두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공통의 개념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연립방정식이란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x-y가 4입니다. 그리고 x 플러스 y가 2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즉 빼서 4가 되는 애들 되게 많고 더해서 2가 되는 수들 엄청나게 많을 거야. 무수히 많아. 걔네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얘도 직선으로 표현이 되고 얘도 직선으로 표현이 될 거라고. 걔네들이 만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만나는 곳이 어딜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가 되겠지. 자, 일단 얘를 갖다 정리를 하면 y는 x 빼기 4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직선이에요.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직선입니다. 그럼 각각의 것을 우리가 좌표 평면에다가 그림으로 나타내주면 마이너스 4 그리고 4 여기 두 점을 통과하는 이러한 직선이 하나가 나왔다는 거야. 이렇게 이게 x 빼기 y는 4를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2,
2 이렇게 되어져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이러한 직선의 형태가 되었을 겁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얘가 지금 이 직선이 얘를 만족시키는, 즉 얘를 만족시켜주는 해를 다 표현한 거예요. 무수히 많은 해를 표현한 거야. 그럼 얘가 x 플러스 y는 2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여기죠.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두 방정식을 모두 만족시켜주는 공통해라는 구간이라고. 공통해라는 부분이라고. 여기가 부분. 공통해. 즉 공통해야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공통해지만 얘를 그림의 관점에서는, 기하학적 관점에서는 얘는 교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교점. 그럼 이 교점이 어떻게 되나를 볼게요. 모르죠, 여기서는. 물론 3,-1이겠지만 몰라요, 여기서는. 모른다 치자. 그러면은 얘네들 연립해주겠죠? 연립해주면 x가 3, y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 두 방정식이 연립한 방정식의 해예요. 그럼 얘가 공통해인 거죠. 즉 이 공통해가 x가 3일 때 y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기라는 거죠. 그럼 다시 여기서는 더하거나 빼서 연립을 했지만 여기서의 연립한다의 개념으로 한번 볼게. 만약에 식이 이렇게 생긴 식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식이라면 y가 너고 y가 너니까 둘이 같다라고 놓겠죠. x-4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자, 해석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너라는 직선과 너라는 직선이 같아졌던, 즉 만났던 곳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얘를 풀어보면 이 x는 6이 되고 x는 3이 되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 도형과 요 도형을 연립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가자고. 그리고 연립한 방정식의 해가 되겠지. 자, 지금 요 상황을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연립했다. 뭐를? 두 도형을 연립했다. 얘는 두 도형을 연립한 방정식의, 연립한 것의 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러고서 이 그림을 봤더니 이 두 도형을 연립한 것의 해가 교점의 x 좌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두 도형을 연립한 것의 해가 교점의 x 좌표가 됩니다. 교점의 x 좌표. 그럼 두 도형을 왜 연립했을까? 자, 두 도형을 연립했다. 왜 연립했을까? 이렇게 왜 가져왔을까? 이 과정으로 왜 가져왔을까? 라는 거죠. 이 두 도형의 교점이 궁금했기 때문에 연립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두 도형을 연립해서 해를 구하게 되면 그게 교점의 x좌표가 됩니다. 그럼 그 교점의 x좌표를 다시 대입한다면, 그러고 나서 교점의 x좌표를 대입하면 뭐가 나오게 되냐면 교점의 y좌표가 나오게 되겠죠. 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지. 예, 됐습니까? 요게 연립방정식과 그림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관계예요. 그 전체적인 모든 이 스토리 라인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있으셔야 합니다. 완벽하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얘를 연립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겠다는 얘기는 요 직선과 요 직선을 교점을 구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과 y는 x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 즉 이 두 직선의
교점이 요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사실이었고, 역시 똑같죠. 얘는 3y인데요. 3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예요. 얘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4가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얘도 3y는 4x 플러스 10이죠. 그러니까 y는 3분의 4x 플러스 3분의 10이 됩니다.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에 대한 얘기라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입니다. 얘와 얘의 교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y는 x 마이너스 5와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이 되어줍니다. 그러면 얘와 얘의 교점에 대한 얘기라고. 교점에 대한 얘기. 그러면 얘네 둘의 교점에 대한 얘기라면 그림으로 그려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얘도 그림으로 그려서 확인할 수 있고, 얘도 그림으로 그려서 확인할 수 있고, 얘도 그림으로 그려서 확인할 수 있고, 얘도 그림으로 그려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자, 그런데 만약에 그냥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 이제는 결과론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가 됐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거꾸로도 갈 수 있어야죠. 만약에 여기 중간 과정이 없어요. 자, 얘는 이제 빼고 내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문제가 왼쪽이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가 아니라 내가 문제에서 오른쪽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얘와 얘의 교점을 구해주세요 하면 그땐 이렇게 연립한 것에 해를 구하면 된다고. 얘와 얘의 교점을 구해주세요 하면 연립해서 해를 구하면 되는 거야. 얘와 얘의 교점을 구해주세요 하면 두 도형을 연립해서 해를 구하면 돼. 얘와 얘의 교점을 구해주세요 하면 두 도형을 연립해서 구하면 돼. 라는 얘기야.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데 실제로 이걸 직선을 연립할 도형을 연립할 때 이렇게 연립을 하진 않죠. 이렇게 연립해서 가져오진 않아. 식을 저런 형태로 만들진 않지.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너와 너와의 교점이 궁금해 그러면 너라는 직선과 너라는 직선이 만난 곳이 궁금해 이 얘기가 되겠고, 너라는 직선과 너라는 직선이 만난 곳이 궁금해 이런 얘기가 되겠고, 너라는 직선과 너라는 직선이 만난 곳이 궁금해 이 얘기가 되겠고, 너라는 직선과 너라는 직선이 만난 곳이 궁금해 이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얘의 해를 구하게 되면 x는 몇, x는 몇, x는 몇, x는 몇이 나오게 되면 그것들이 이 도형과 이 도형의, 즉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의 x좌표가 되고, 그것이 이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해가 된다는 것이라고. 공통해가.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공통해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x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럼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x가 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이때는 x좌표가 2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얘는 x가 2가 되는 거고요. x가 이런 경우에는 4가 되나요? 그렇죠. 네, 4가 되죠. x는 4가 되니까 교점의 x좌표가 몇이다? 4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도형과 이 도형이 만난 곳에 x좌표들이 해의 역할을 하게 되고, 해가 결국 그 교점의 x좌표가 된다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얘랑 교점을 그림을 그린다고 나오는 게 아닐 거란 말이야. 물론 나오겠지만 그거는 조금 더 이제 어떤 경우에는 나올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림을 굉장히 정확하게 그리고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 분명히 그림상에서 교점을 구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우리가 교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거란 얘기인 거지. 그럼 그림을 그리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확실히 명심히 하셔야 되는 거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정확한 이 메커니즘 자체를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지. 도형과 도형. 근데 이 도형이 현재는 직선이지만 나중에는 이 도형들이 다양한 형태의 도형들로 바뀔 거야. 포물선과 직선, 원과 직선, 타원과 직선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바뀌어 나갈 건데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직선과 직선의 만남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탑재를 하고 가셔야지만 여기다가 나머지 것들을 쌓아 올리고 살을 붙여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그걸 똑바로 해낼 수 있다. 얘를 쌓아 올리고 살 붙여나가는 과정을 똑바로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선과 직선부터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해결을 하고 가셔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형부터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형부터 그림을 그려보고 물론 여기서 불필요한 그림도 있을 수도 있어요. 굳이 이렇게 분수식으로 나와 있는 거를 그림을 그려야 되나 싶기도 하고 한 것들도 좀 있기는 하지만 이 상황들을 전부 다 그림으로써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그리는 건 충분히 연습이 되셔야 되고 그게 일단 첫 번째 목표가 될 테니까. 그래서 여기는 축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X축, Y축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3 여기를 통과하는 직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을 지나고 1을 지나는 이러한 직선이 되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렇게 이 두 점을 통과하는 이런 직선이 됩니다. 그랬을 때 교점에 대한 얘기니까 여기가 되는 거야.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거죠. 여기를 어떻게 구하냐고. 모르지 우리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아까 x가 얼마 나왔냐면 마이너스 1 나왔죠. 아 그러네. 그러면은 여기 교점의 x좌표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연립한 방정식의 해니까. 자 얘도 한번 그려보면 이런 얘기야. y축, x축 되어 있고요. 여기에 3분의 4 여기에 3분의 10 3분의 4이면서 x가 2를 지납니다. 2면 대충 이쯤 있겠지? 그러면은 3분의 4이면서 2니까 여길 지나는 요렇게 지나는 요러한 직선이 될 거야. 그 다음 3분의 10이면서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4분의 10, 즉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뭐 대충 이쯤 됐겠지. 마이너스 2분의 5를 지나는 이렇게 지나는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는 함수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 당연히 모르죠 우리는 뭔지. 하지만 아까 해를 구해봤지. 교점의 x좌표가 얼마가 나왔냐면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를 뭐라고 해석하겠다?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똑같죠 얘도.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에서 8 여기에 8이 있고요. 여기 8이 있어요. 여길 통과하는 직선입니다. 얘가. 그 다음에 여기에 10이 있고요. 여기는 x는 5가 되겠죠. 5가 있어요. 이렇게 통과하는 직선입니다. 여기 당연히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아까 구해놨다는 얘기지. x가 얼마였냐면 2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얼마라고 하겠다? 2라고 하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선생이 과연 어떤 얘기를 자꾸 하고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받아들이실 거라 믿어주시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y축 여기에 x축 이렇게 있었어요. 마이너스 5가 있어요. 마이너스 5 여기 플러스 5가 있어요. 여기 둘을 통과하는 직선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은 여기에 1을 지나요. 그리고 x는 2를 지나겠죠. x는 2를 지나요. 이렇게 되는 직선이라는 얘기지. 그렇게 됐을 때 여기 점에 대한 관심이죠. 역시나 이 점 얼마일까? 4였던 거죠. 아 그래요. 여기가 얼마다? 4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교점을 구해달라는 건 결국은 연립한 방정식의 해를 구해달라는 것과 똑같다 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지. 그게 됐습니까? 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두 직선이 있을 때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의 상황까지 얘기를 한 거야.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상태. 뭐 두 직선이 물론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말고는 뭐 만남에 대해서 더 있을 게 있겠냐마. 그러니까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상태일 때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두 직선이 만난다. 그럼 좀 독특한 상황이 하나 생길 수가 있어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만날 수도 있냐면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지만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이거예요.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날 수도 있지 않겠나. 즉 그 상태면은 두 직선이 뭐 하는 상태냐면 겹쳐지는 상태가 되겠죠. 겹쳐지는 종류의 만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 두 직선이 겹쳐지는 만남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 그렇죠. 두 직선이 겹쳐지는 만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직선이 겹쳐지는 만남이다. 그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자. 직선이란 건 방정식의 해라고. 그럼 모든 방정식의 해가 똑같다는 얘기야. 어떤 두 방정식의 해가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은 어떤 두 방정식이죠. 해가 무수히 많은 어떤 두 방정식의 해가 모두 같다라는 얘기. 그러면 두 직선은 겹쳐질 수 있어요. 즉 만족시켜주는 조건이 모두 같다는 상태거든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냐면 식이 어때야 된다? 똑같이 생겨야 한다. 이거죠. 완벽하게 식이 똑같이 생겼을 때 똑같은 직선이 탄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식이 똑같이 생겨야 한다. 그럼 그런 경우에 우리는 공통해가 무수히 많다. 즉 공통해가 무수히 많으니까 부정의 상황이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돼. 자, 근데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만남에 대한 얘기였고 이번에는 두 직선이 만나지 않아요.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 두 직선이 만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만나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야.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기울기가 같을 경우에 만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같은 경우에 기울기가 같은 경우에 두 직선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울어진 정도가 똑같기 때문에 계속 무슨 상태가 되냐면 기울어진 정도가 같기 때문에 절대 만날 수가 없고 따라서 이 상황을 우리는 두 직선이 평행을 달리고 있다. 즉 평행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가 똑같아요. 그리고 만날 수 없어요. 그럼 기울기가 같아요. 평행한 상태가 돼요. 자, 만약에 어떤 직선이 있는데 y는 x 플러스 1이야. 그리고 y는 x 마이너스 1이야. 자, 이 두 직선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인데 마이너스 1과 1을 지나가는 이러한 직선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을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 될 거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이 두 직선은 서로 지금 어떤 상태냐면 평행한 상태라는 거지. 이 두 직선은 정확히 평행한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둘이 평행하게 되면 끝까지 가더라도 만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가더라도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겠지. 절대 이 두 직선은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네. 기울기가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얘와 얘는, 자, 얘와 얘까지 같아지면요. 요게 y축을 통과하는 점이죠. 모든 함수의 상수항. y축을 통과하는 포인트까지 같아지면 일치를 하겠죠. 하지만 얘가 달라지게 돼 있다면 얘는 절대 만나지 않는 직선이 되어진다. 즉 평행한 두 직선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거꾸로 평행하다라는 표현은 기울어진 정도가 같다라는 표현도 된다. 즉 기울기가 같다라는 표현도 된다는 얘기야. 평행하다, 기울기가 같다. 평행하다, 기울기가 같다. 이런 표현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가 존재한다, 안 한다. 두 방정식의 공통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연립해봐도 똑같죠. 얘네 둘의 교점이 궁금하면 연립하는 거잖아. 이게 연립했다는 뜻이에요. 연립하면 1은 마이너스 1과 같지 않죠? 이런 상황을 우리 뭐라고 불러? 불능의 상황이라고 불러. 즉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거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자, 일례로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자, 여기서 다 고쳐볼게요. 해가 무수히 많은 것은 그랬습니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y는 x 빼기 3이에요. 기울기가 다르죠? 얘는 한 점에서 만납니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y는 마이너스 4분의 1x 플러스 4분의 3. 기울기가 다르죠? 얘는 한 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8,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8, 3분의 8. 기울기가 다르죠? 한 점에서 만날 거예요. 자, 얘는 4y는이니까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 y는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3. 자, 이 둘은 기울기도 똑같고 y축을 통과하는 점도 똑같아요. 일치하죠. 그러니까 얘는 일치합니다. 자, 이 상황은 1, 2, 3번은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고 이 4번의 상황은 일치의 상황이 됐습니다. 일치한다는 얘기는 해가 무수히 많다는 얘기지. 공통해가 무수히 많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y는 x 플러스 7이고요. y는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이 되어집니다. 기울기가 다르죠? 오케이.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1, 2, 3, 5번은 한 점에서 만나는 상태가 되고 4번은 일치하는 상태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면 자, 각각의 상태를 한번 판별해 봅시다. y는 x 빼기 3입니다. 그 다음에 이 y는 2x 빼기 6이니까 2로 나눠주면 x 빼기 3입니다. 이 상태는 둘이 일치하는 상태가 됐죠.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입니다. y는 마이너스 4x입니다. 한 점에서 만나는 상태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이너스 2y는 x 마이너스 2입니다. 양면 2로 나눠주면 2분의 1x 마이너스 1이 돼요. 이렇게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8y는 4x 빼기 4입니다. 양면 8로 나눠주면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자,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면 기울기가 똑같고 y축을 통과하는 y축과의 교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상태는 둘이 평행한 상태다.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평행하니까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한 쌍의 공통해가 존재한다. 얘는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한다. 해의 입장에서 따지고 보면 자,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 점에서 만납니다. 이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보시게 되면 6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입니다.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y인데요. 그럼 3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럼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4입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은 일치하죠. 기울기도 똑같고 y축과의 교점도 똑같기 때문에 이 두 상황은 뭐한다?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얘기인데요. 식 정리해주면 5y는 3x 빼기 8입니다. 따라서 y는 5분의 3x 마이너스 5분의 8이 되어지겠죠. 자, 얘는 4x 플러스 x니까 자 4x 플러스 8y는 마이너스 2 더하기 x 플러스 3y가 됩니다. 정리하면 5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양면 5로 나눠주시게 되면 y는 마이너스 5분의 3x 마이너스 5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두 친구는 기울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죠. 얘는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고. 그러면은 1번은 일치하니까 해가 무수히 많은 상황이 되겠지? 그럼 이건 부정. 2번은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한 쌍의 공통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한 쌍의 공통해가 존재하는 거야. 즉 해가 몇 개 존재한다? 한 개 존재한다. 3번은 평행하니까 해가 나올 수 없다. 불능. 4번은 일치하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 부정. 5번은 한 점에서 만나게 되니까 얘의 공통해는 몇 개 나온다? 한 개 나온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연립방정식과 그 1차 함수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1차 함수와의 관계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연립방정식이 어떠한 그림하고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이야기들을 이번 시간에 다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 시간부터는 어떠한 그 1차 함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함수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진행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